오랜만에 제가 문제풀이 대신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. 화면에 나와 있죠. 핵심을 잡고 가지를 늘려나가라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문제를 쭉 풀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. 자, 그것도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계속 풀면은 뭔가가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. 그거를 분명히 발견하셨을 겁니다. 학생 여러분도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고,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무턱대고 문제만 많이 푸는 거 말고, 자,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? 감 잡으셨나요?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게 뭐였죠? 바로 이 정리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흔히 문제집을 많이 푼다, 이거를 양치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. 그런데 문제를 많이 푸니까 수학 실력이 왜 안 늘까요? 자,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학 실력이 문제 푸는 것만으로 계속 올라갑니다. 자,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, 제가 방송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전에 제가 양만으로 그 실력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이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 정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, 좀 이따가 확통, 고등학교 과목 중에 확통이 있죠. 그 확통 과목으로 제가 정리하는 거를 그 이론에 기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. 이제 단원이 있겠죠. 제가 영문으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. A 단원이 있고, B 단원이 있고, 자, C 단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하실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? 어떤 용어가 나오겠죠? 그리고 그 용어들과 함께 정의가 나올 겁니다. 자, 다른 단원, 비단원도 용어 정의, 그리고 성질들이 나오고요. 이제 공식들이 나와요. 다른 단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. 자, 그 다음에 정석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 개념 설명하고 꼭 같이 있는 게 보기라는 게 있고요. 정석이 아닌 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간단한 그러니까 기초 계산 문제가 있죠. 단순하게 그 공식에만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계산 연습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는
그런 단계가 있습니다. 문제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요런 단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집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 필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정석 같은 문제집이 대체적으로 이 필수 유형하고 유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. 자, 필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의 암기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. 자,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유제를 통해서 이 필수 유형이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용으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. 그러면은 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쌤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. 그러면은 이 필수 유형을 거기 보면은 대표 유형이라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문제 있죠.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. 그러니까 다 풀기가 시간이 촉박하다면은 이 대표 유형들만 암기. 제가 암기라고 적어 놓은 것은 이해를 포함한 암기를 얘기를 하고요. 그러니까 암기될 정도로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내실 정도. 그러니까 막 버벅대서 푼다든지 그렇게 푸는 거 말고요. 문제를 보자마자 저거는 저렇게 푸는 거야 라는,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요거를 대략 저는 1분 내로 풀릴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문제가 어렵지 않다면은 1분 내에 풀려야 사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학생들을 진짜 가르쳐 보니까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필수 유형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봤어요.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만약에 필수 유형도 나는 어렵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자,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자면은 약한 학생들입니다. 필수 유형 중에서 이제 자기가 풀만한 문제들을 추려내세요. 풀 수 있는 문제 플러스 쉬운 문제, 이게 캔이라고 적을까요? 자, 쉬운 문제를 추려서 그것만 공부할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은 뺀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요? 자, 여기 오늘 주제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. 마인드맵에 그 토니 부자니 만들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것들을
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정복을 해버리면은 그 속에서 내가 성자 효과라고 그러죠. 이게 교육학에서 성자 효과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그마한 성취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더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, 그리고 아는 거를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서 정립했을 때 전에는 어려웠던 것들도 나중에 이렇게 쉽게 풀린다. 이게 마인드 공부법의 핵심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자,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이고 현재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현재 내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확장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,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져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이 문제들 있죠? 이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작업 없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러니까 점프된 문제들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성자 효과가 아니라 이거는 패자 효과라고 부를까요? 그러니까 수학도 싫어지고 효과도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점점 원의 구조를 이렇게 키워서 요 X라고 되어 있는 내가 못 풀 거라고 생각한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와서 필수 유형을 암기할 정도로 공부를 하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 뒤로 가면은 연습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고 이게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. 오늘은 일단 요 얘기까지를 하고,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심화 문제는 어떻게 정복하냐,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요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을 이제 좀 할 줄 아는 학생들, 그리고 감각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단계인지 알겠죠? 좀 어려운 단계잖아요. 항상 그 앞 단계로 나아갈 때 항상 아랫 단계들을 살피면서 간다는 거예요. 근데 감각이 없거나 좀 수학 실력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보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꼭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를 푸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.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용어, 정의, 성질, 공식을 보셔야 되고요. 필수 유형을 풀다가 안 풀린다. 그러면 뒤로 백해서 요거를 살피면서 이렇게 필수 유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편에서는 이 내용과 이어지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